너의 마지막 수학 333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오늘 병원이가 좀 아파가지고 안타깝네요. 건강이 엄청 중요하기는 해요. 진짜 아프면 사람이 이렇게 약해지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자, 그래도 이제 우리는 수업을 또 해야 하니까 아프지만 죄송합니다. 자,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여태까지 뭘 공부했느냐면 원이라는 도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원의 방정식 중심을 알고 있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원의 방정식을 나타낼 수 있었죠. 중심 A, B 반지름이 R일 때.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도 전개된 식으로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1차항 Y 1차항 더하기 상수항은 빵꼴. 주어진 힌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식으로 원의 방정식을 구할지 아니면 이 식으로 원의 방정식을 구할지 이런 얘기들 했죠. 그러다가 두 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런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도 배웠죠. 그 중에서도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도 배웠죠. 이 두 원의 방정식 이렇게 일반형으로 정리되어 있는 이 두 원의 방정식을 서로 빼면 이렇게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온다라고 저번 시간까지 배웠어요. 이제는 이 원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원과 외부의 직선, 뭐 원과 만날 수도 있고요. 그 원과 하나의 직선을 놓고 우리가 둘 사이의 관계를 따져보고 그 관계마다 어떠한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공부해 보게 될 거예요.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위치 관계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제 구분을 짓느냐? 뭐 사실 별거 없어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요. 교점의 수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봅니다. 교점의 수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교점이 원이 있고 교점이 없을 때, 혹은 교점이 뭐 두 개일 때, 혹은 교점이 하나일 때, 즉 접할 때. 이 셋 중에 하나라고 본다는 거죠. 뭐 직선의 식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뭐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놓고요. 원의 중심이 뭐 여기서 이렇게 a, b 이렇게 놓고요. 뭐 이 원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놓고요. 자, 이렇게 원과 직선은 안 만나거나 두 번 만나거나 아니면 접하거나 이 셋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해보느냐.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둘 사이의 교점의 개수를 마치 이 두 방정식의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로 생각을 해가면서 따지는 방식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둘은 교점이 없네요. 그럼 이 둘이 같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방정식은 근이 몇 개일까요? 실근이. 실근이 없을 겁니다. 이때는 실근이 몇 개일까요? 두 개. 이때는 실근이 몇 개일까요? 하나겠죠. 이거 두 개 연립하면요. 몇 차 방정식이 나올까요?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나와요. 제가 좀 작게 쓰긴 했지만 여기 y 대신에 mx 플러스 n 있지 않습니까? 이걸 대입해서 전개하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따지면 위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물론 매우 복잡하겠죠. 하지만 따지는 게 가능은 할 겁니다. 그래서 뭘 따지는? 처음에는 둘을 연립해서 나오게 된 그 2차 방정식, 우리가 굳이 이렇게 문자로 복잡하게 있는 걸 정리해서 그 복잡한 식을 외울 필요는 없죠. 둘을 연립해서 나오는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뭐 x 빼기 a의 제곱, 여기 이제 더하기 y 대신에 mx 플러스 n, mx 플러스 n, 거기 뒤에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r의 제곱. 이걸 다 전개하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될 거고, 걔를 가지고 만든 그 판별식이 이때는 어떻게 써요? 0보다
작겠죠. 왜냐면 실근이 없으니까. 네. 괜찮으십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때는요. 판별식이 0과 비교하면 어떻게 했어요? 크다. 그쵸. 실근이 2개니까요. 네. 서로 다른 실근이 2개니까. 이때는 판별식이 0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같다. 그쵸. 지금 욕한 겁니까? 자, 이거. 자, 0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다른 방식도 가능합니다. 네. 무슨 방식이 가능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가 가능하냐면, 자, 이 원의 중심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 이걸 제가 여기서 편의상 D라고 해볼게요. 네. 이 그림의 경우, 저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D가 이 원의 반지름 R과 비교했을 때 네. 어떨 것 같으세요? 어느 게 더 크다, 작다, 아니면 같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D가 R보다 그쵸. D가 R보다 크죠. 네. 반지름은 이만큼이잖아요. 네. 근데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길 거다, 그러니까 더 클 거란 얘기인 거죠. 네. 이때는요? R이 더 작. 그쵸. 이때는 이게 중심 거리고 네. 이게 반지름이니까 네. 이때는 이게 더 큰 거죠. 네. 이때는요? 똑같아요. 그쵸. D와 R이 같죠. 네. 괜찮으십니까? 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D는 판별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네. 중심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네.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종류별로 이런 상황별 확인을 크게 판별식을 가지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또는 이렇게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 사이의 비교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당연한 얘기지만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근데 요게 좀 더 많이 쓰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때는 이게 이제 부등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거 말고 이 상황, 바로 이 접하는 상황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왜냐면 이제 이렇게 이 원과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은 네. 많잖아요. 네. 안 만나는 직선도 엄청 많잖아요. 네. 물론 접선도 많긴 하지만 접선의 경우에 네. 조건을 좀 구체화시켜 놓으면 네. 어떤 접선인지 하나로 딱 결정을 지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접점을 정해놨거나 네. 이 접선의 기울기가 정해져 있다거나 네. 그런 조건을 정해놓고 나면은 그러면 이 접선이 뭔지를 구할 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럼 문제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걸 구하라고 문제를 내는 거죠. 네. 자, 특히 이 접선은 둘을 연립했을 때 나오는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다. 또는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꼭 더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요거 하나 딸랑 얘기해 놓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필수 예제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지워도 되겠습니까? 네. 네, 칠판 좀 지울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제 생각인 글쎄요. 뭐 외우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지 않나. 예. 교점의 개수를 생각하신다. 그럼 판별식 따지면 되고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니까. 그리고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한다. 그림을 상상하면 되지 않겠냐는 거죠. 자, 필수 예제 13번입니다. 자, 원이 있습니다. 원.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2라는 원이 있고요. 직선 y는 x 더하기 k라는 직선이 있어요.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도록 실수 k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처음에 이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즉 교점이 두 개라고 얘기를 한 경우에 우리가 그 k의 조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배운 두 가지의 그 방식을 다 써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판별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둘이 연립해야 되겠죠? 여기 이제 x제곱은 그대로 쓰고 y 대신에 x 더하기 k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2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만든 2차 방정식 2x제곱 그럼 여기에
플러스 2kx 네. 여기 이제 k제곱 여기 빼기 2는 0 나와 있죠. 네. 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판별식을 써보는 거죠. 네. 짝수 판별식. 그러면 이제 k의 제곱 마이너스 a시니까 2 곱하기 k제곱 빼기 2에서 얘가 0과 비교했을 때 어때야 된다? 그렇죠. 교점이 두 개니까. 네. 실근이 두 개니까. 자, 여기 마이너스 k제곱 됐네요. 네. 여기는 더하기 4가 됐군요. 이 처부등식이네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k제곱 마이너스 4 그리고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네요. 네. 이거 인수분해하면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얘가 0이 되는 k의 값이 마이너스 2와 2가 되어 있으니까 네. 그 둘을 경계로 해서 0보다 작다.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2와 2의 사이 값이다 라고 우리가 따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또 하나의 방식은 이제 또 하나의 방식은 바로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거죠. 네. 자, 여기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입니까? 0,0. 0,0이에요. 반지름의 길이 몇이에요? 루트 2. 루트 2죠. 저번에 시험 볼 때 이거 헷갈렸었죠. 자, 여기 볼게요. 그럼 이제 또 이 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을 할 거니까 네. 이렇게 노는 것보다 y를 이항시켜서 x 빼기 y 더하기 k는 0이라는 구조로 직선의 방정식을 보는 게 좋겠군요. 네. 자,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소문자 d, 이것은 반지름의 길이 r과 비교했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네. 어때야 되느냐. 즉, 교점이 두 개이려면 어느 게 더 커야 되느냐 이겁니다. 네. 어느 게 더 커야 되겠습니까? 점이 2개면 네. 반지름이 더 커요. 맞아요. 반지름이 더 커야죠. 네.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그림 그려보세요. 그럼 이제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그러니까 반지름이 더 길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얘는 0,0과 얘 사이의 거리니까요. 네. 루트 빡 씌워서 여기 제곱 더하기 제곱 그럼 2가 됐겠네요. 다음에 여기에 빵빵 대입하면 여기 절대값 k가 루트 2보다 작아야 된다 이거죠. 네. 그러면 양변 루트 1을 곱하면 절대값 k는 2보다 작다. 네. 자, 절대값 k가 2보다 작다니까 이 경우에 k의 범위는 2와 마이너스 1을 경계로 해서 네. 작다니까 그 사이 값이 되겠죠. 네. 이게 만약에 크다 했으면 2와 마이너스 1을 경계로 해서 바깥 값이 답이 되겠죠. 네. k는 뭐지? 뭐 부딪힌 것 같은데. 네, 그쵸? 마이너스 2와 2의 사이 값이다라고 답이 나오게 되겠죠. 네. 그러면 선생님 뭐가 더 편해요?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얘는 약간 배려를 해서 이렇게 원의 중심이 0,0이네. 그러니까 식이 간단한 애로 나왔잖아요. 네. 여기는 얘 이 식도 뭐랄까요? K만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연립을 했을 때 이 2차 방정식이 좀 간단했지만 네.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립한 2차 방정식이 매우 복잡할 확률이 높아요. 아. 그래서 얘를 더 많이 쓰기는 해요. 네. 이거는 중심이 이게 0,0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점의 좌표만 달라지는 것 뿐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얘의 계산이 식이 좀 복잡해져도 얘가 그나마 좀 간단한 방식이다. 네. 이걸 좀 더 많이 쓴다. 그래서 저는 주로 얘를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네. 거기 두 번째 접한다? 그럼 이게 등으로 바뀌면 되겠죠. 네. 여기 등으로 바뀌면 되겠죠. 그리고 만나지 않는다? 그때 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되겠죠. 여기도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됐겠죠.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전혀 이제 이런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뭐 판별식이랑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확인하는 그런 거 확인하는 절차 없이 그냥 새롭게 만들어진 유형의 문제들을 좀 보게 될 거예요. 네. 자, 필수 예제 14번 보겠습니다. 칠판을 좀 지우고 필수 예제 14번을 보도록 하죠. 선생님도 요즘 이제 연말이라고 해서 네. 어제는 직장 동료분들이랑 네.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술을 마셨어요. 네. 저도 약간 지금 상태가 안 좋긴 해요. 네. 물론 병원이가 훨씬 더 힘들긴 하지만. 그럼 약을 먹었나요? 아직이요. 오, 그래요. 밥을 안 먹어가지고. 어이구, 그랬어요. 네. 일단 집에 가서 얼른 쉬고 밥도 먹고 약도 드시고 해야 되겠네요. 네. 다행히도 내일이 휴일이니까 좀 푹 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보세요. 원이 있어요. 필수 예제 14번입니다. 네.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8이다라고 이 원의 방정식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2x 더하기 y 빼기 4는 0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네. 이 둘이 만나나 봐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네. 이 원과 이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를 구해라. 자,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서 그려볼게요. 아주 꼼꼼히 그릴 필요까지는 없겠어요. 이 원의 중심은 몇 컴마 몇이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이죠. 반지름의 길이는요? 2루트 2. 그쵸. 루트 8이니까 2루트 2가 됐겠죠. 이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네요. 뭐 이렇게 있겠죠. 뭐. 여기서 얘가 2x 더하기 y 빼기 4는 0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만나는 이 두 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러면 제가 편의상 A, B라고 할게요. 네.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네. 여기 중심 제가 여기 C라고 할게요. 네. 마이너스 1,1 여기 이제 C 중심 C라고 했습니다. 이 길이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첫 번째 방식은 뭐가 있을 거냐면 이거 원의 방정식이랑 직선의 방정식을 다 알고 있으니까 직접 연립을 해서 네. A와 B의 좌표를 구하는 방식이 있겠어요. 네. 뭐 가능해요. 네. 근데 좀 복잡할 겁니다. 네. 이걸 y는에서 정리한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풀어가지고 x 구하고 그것 때문에 또 y 구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두 점의 좌표 구하고 그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방식이 있어요. 네. 근데 저번에 말이에요. 제가 여기 306페이지에 있는 그 발전 예제를 풀면서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공통 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였거든요. 거기선 네. 뭐 공통이라는 말이 붙긴 했지만 어쨌든 현의 길이를 구했단 말입니다. 네. 원에서 현의 길이를 구할 때 우리가 많이 써먹는 스킬이 있어요. 뭐냐면 이 중심과 이 현도 어쨌든 직선이니까 네.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H라고 해볼게요. 네. 우리가 이 거리 구할 수 있어요. CH 길이 구할 수 있어요. 네. 괜찮으세요? 네.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근데 얘만 구하면 보세요. 중심에서 이 현에다가 수선을 내리면 네. 그 수선의 발이 네. 이 현을 무조건 2등분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AH 길이만 구하면 AB를 구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얘를 구하고 나면 보세요. 이게 반지름입니다. 네.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AH 길이 구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네. 그게 이 둘을 연립해서 교점을 구하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에서 현의 길이를 구한다? 그러면 중심에서 현까지의 거리를 이용한다 라는 걸 잘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이렇게 CH 중심과 현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도록 하죠. 네. 자, 이 직선과 마이너스 1,1 사이의 거리죠. 루트 빡 씌워서 여기 제곱 더하면 5가 됐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1과 1을 대입하죠. 그럼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2죠. 네. 1 대입하면 여기는 이제 절대값 씌워서 마이너스 2 더하기 1 빼기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이게 마이너스 5예요. 네. 절대값 계산하니까 5가 됐겠죠? 네. 5를 루트 5로 나눴네요. 네. 이거 계산하면 루트 5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얘가 루트 5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 CA, AC라고 할게요. AC의 길이는 이 원의 반지름이니까 2 루트 2가 됐겠죠. 네. 우린 이 둘을 가지고 AH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가 이만큼이 2 루트 2니까 자, 제곱해서 서로 빼면 8 빼기 5니까 3이네요. 그럼 AH의 길이가 루트 3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의 길이 AB의 길이는요 2배 2 루트 3이 되었다 얘기죠. 네. 괜찮으세요? 자, 다음에 필수 예제 15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15번입니다. 자, 점이 일단 있네요. 점 P라는 점이 있어요. 3,2라는 점 P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이 하나 나와 있네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y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 원의 방정식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점에서 이 원에 그은 접선의 접점을 t라고 할 때 네. pt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그림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원인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들은 뭐 좌표 평면을 다 그려가면서 점의 좌표 하나하나 찍지 않더라도 그냥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가 문제를 보면 한결 편한 경우가 많아요. 네.
이런 도형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 때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상력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 입체 도형 같은 게 아니니까 네. 굳이 다 상상으로 처리하지 않으셔도 되죠. 직접 네. 그려볼 수가 있죠. 돌아와서 여기 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점피에서 원에 접선을 그었대요. 네. 그럼 점피는 원 내부에 있을까요? 아니면 원 외부에 있을까요? 좀 외부 있지 않을까요? 네, 내부에 있으면 이 점에서 이 원에 접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딘가에 점피가 이렇게 외부에 있었을 거라는 거죠. 네. 근데 이 점피에서 원에 접선을 그었다. 그리고 그 접점을 T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PT의 길이를 구해라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네. PT의 길이 이걸 뭐 제가 여기서 뭐 K라고 해볼게요. 네.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것도 이제 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성질. 이렇게 된 거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나? 원이 있을 때 네. 원에 있는 이런 현이 있는 상황에서 중심에서 이 현의 수선만큼은 이등분이 된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등분선만 그어도 수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수직과 이등분이 붙어 다닌다는 거죠. 네. 그 원리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직각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기 때문에 네.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진 이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네. 수직과 이등분이 붙어 다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이 있을 때 말이죠. 이렇게 접선이 있을 때 네. 중심에서 접점에 내린 반지름은 네. 접선과 수직입니다. 괜찮으세요? 네. 이 두 가지 사실을 알아놓은. 네, 죄송해요. 그 중간에 갑자기 전화가 오는 바람에 흐름이 끊겼죠.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피가 3,2라고 이렇게 있고요. 그럼 여기 이제 이런 원이 있는데 점피에서 원에 접선을 그었다. 접선을 그을 수 있었던 얘기는 점피는 원 외부의 한 점이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아까 이 중심에서 접점에 내린 반지름이 접선과 수직이다 이런 얘기 했죠. 이런 얘기 왜 했느냐 하면 자, 이 길이 구하려고 할 때 이것도 이제 보세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중심에서 접점까지 내린 반지름을 이용할 거예요. 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선을 그으면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때 자, 우리가 이제 이 길이 구하려고 할 때 뭐 방법이 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점T의 좌표를 구하려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이 식을 구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좀 복잡하거든요. 네. 저 뒤에 가서 배우긴 하지만 네. 그 식을 구하더라도 그 식과 얘를 또 연립해야 되잖아요. 네. 그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원이라는 도형의 기하적 특성을 이제 이용하는 건데 네. 중심에서 이 접점에 내린 반지름이 접선과 수직이고 네. 선을 마저 이으면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네. 이때 우리가 이 길을 알고 싶다라면 이 두 길을 알고 있으면 돼요. 네. 우리 이 길이 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네. 이 길이는 이 원의 반지름이죠. 네. 아직은 모르지만 이 식을 이 표준형으로 바꾸면 반지름의 길이 금방 구할 수 있어요. 네. 저기 원의 중심 제가 여기서 뭐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길이는 구할 수 있습니까? 네. 네. 구할 수 있죠. 원의 중심의 좌표만 알면 네. 점피의 좌표 알고 있으니까. 근데 중심의 좌표도 이걸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꾸면 구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놓고 이 둘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K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우리 얼른 이 식을 원의 중심을 알 수 있는 식으로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알 수 있는 식으로 바꿔봐야 되겠네요. 네. 바꾸면 여기 이제 제가 얼른 바꿀게요. 바꾸는 거 할 수 있죠. 네.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4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요 길이는 AT의 길이는 이 원의 반지름이니까 2가 된 거죠. 2. 네. 다음에 이제 AP의 길이는 A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죠. 네.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AP 선분의 길이는 루트 빡 씌워서 x 길이 차이가 5, y 길이 좌표 차이가 3이니까 25, 9 더해서 루트 34가 된 거죠. 네. 이 둘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PT의 길이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루트 34니까 제곱에서 제곱 빼면 네. 34에서 4 빼니까 얘는 루트 30이 되었겠네요. 네. 괜찮으세요? 네. 자, 그 밑에 있는 문제도 볼게요. 자, 필수 예제 16번. 필수 예제 16번 중요하다고 체크 좀 해주세요. 네. 자, 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16번 보시면은요,
자, 필수예제 16번입니다. 원이 나와 있어요.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2x 더하기 4y 빼기 3은 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것 위의 점과 네. 이 원 위에 있는 수많은 점 중에 하나를 지금 얘기하는 거네요. 이 원 위의 점과 x 빼기 y 더하기 3은 0이라는 직선 사이의 거리의 네.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거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네. 일단 제가 이 원의 방정식을 네.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알 수 있는 식으로 얼른 바꿔볼게요. 네. 그럼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3, 4, 1 더하니까 얼마니? 8 나오거든요. 네. 자, 어떤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일단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죠. 네. 원이 이렇게 있어요. 중심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에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죠. 그리고 이 직선이 원과 만약에 만났다라면 이런 질문을 안 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만났으면은 네. 이 직선과 원 사이의 거리 최소값은 그냥 빵이겠죠. 네. 예. 아마 외부에 있는 이런 직선일 거예요. 이제 x 마이너스 y 더하기 3은 0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네. 이 질문은 뭐냐면 이 원에 있는 수많은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 존재하겠죠. 네.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존재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 점들과 원 위에 있는 점들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엄청 많단 말이에요. 여러 종류가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 중에 제일 짧은 길이와 제일 긴 길이를 구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네.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나십니까? 반지름을 이용할 것 같은데. 반지름을 이용한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 외부에 네. 뭐 사실 여기서는 직선이라고 했지만 네. 뭐 어떤 점일 수도 있어요. 네. 원 외부에 있는 어떤 도형과 원에 있는 점들 사이의 거리, 네. 그 거리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할 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중심과 그 도형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네. 왜 이용하느냐 하면 제가 이걸 D라고 할게요. 네. 제일 짧은 거리는요. 네. 얘입니다. 네. 즉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게 가장 짧은 길이가 될 거라는 거죠. 네. 얘보다 더 짧은 길이는 없습니다. 이 원에 있는 점들 중에. 바로 요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제일 짧을 거라는 얘기죠. 네. 그럼 제일 긴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요? 네. 그러니까 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게 최단거리라는 거죠. 네. 요만큼이 이제 최단거리라는 거죠. 소문자 M 썼습니다. 네. 최대거리는 여기다 반지름을 더한 거리가 될 겁니다. 네. 얘보다 더 멀리 있는 점은 없습니다. 네. 괜찮습니까? 네. 이게 최대거리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최대거리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한 것이고 네. 최단거리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괜찮습니까? 네. 그럼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끔가다 이 원 외부에 점이 하나 있고 이 점에서 원에 있는 점들과의 거리 중에 제일 짧은 거, 제일 긴 거 이런 거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때도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죠. 네. 거기서 반지름을 뺀 게 제일 짧은 거리, 반지름을 더한 게 제일 긴 거리. 네.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요 D랑 R 구하면 되겠네요. 일단 여기서 R은요. 원의 반지름은 2루트 2죠. 네. 다음에 두 번째 D.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네. 직선이 이거고 중심이 1,-2였단 말입니다. 네. 둘 사이의 거리는 자 그러면 루트 빡 씌워서 제곱 더하니까 2가 됐고요. 여기다가 1 마이너스 2 대입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에서 이게 6됩니다. 네. 이거 유리하면 3루트 2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다 이제 적용해 보면 최대값은 3루트 2에다가 2루트 2 더하니까 네. 5루트 2가 된 거죠.
네. 3루트 2에서 2루트 2 뺐으니까 이거는 루트 2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